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애착 인형은 이름처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해 애정을 가지며 나와 항상 함께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나와 다른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작게 된다고 합니다. 보호자와 분리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애착 인형은 아이에게 현실과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과정을 적응하기 전 중간 대상을 통해 현실 세계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과 위로를 받으며 비로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촉각 방어인데, 아이의 입장에서 불쾌한 촉각 자극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반작용으로 불편감이나 유혹감이 들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자극에 거부하고 불쾌해하는 아이에게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인형을 통해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형을 임의로 버리거나 훼손시키면 아이는 좌절과 상실감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애착 인형을 하나의 존재로 인정해주고, 인형이 많이 낡거나 더러워지면 아이의 허락을 구하고 세탁이나 새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아이와 같이 인형을 아끼고 사랑해주며 똑같이 대해주면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정서적 안정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촉각을 예민하게 느끼는 아이를 접촉할 때는 넓은 손바닥을 이용하고 안정된 형태의 마사지와 점차 다양한 촉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능동적인 행동과 감정 전달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월에 개봉한 미국 SF 호러 영화 메간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소녀 KD는 로봇 엔지니어이자 KD의 보호자가 된 이모 젬마와 함께 살게 되는데, 이모는 KD에게 자신이 개발한 인간 반려 AI 로봇 메간을 선물합니다. 메간은 언제나 KD 곁을 지켜주며 함께 웃고 힘들 땐 위로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 어느 날 KD가 위험에 처하자 메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헤이지가 부르는 비가 오는 날엔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비가 오는 날은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로울 뿐.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란 덫에 일부러 발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조차 치지 않아.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봐.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이제 돌아갈 길은 없지만 지금 행복한 너를 보면 난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힘이 내겐 없었으니까.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덜 떨어진 애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에이.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어린이들과 8개의 언어로 대화하며 사진 찍고 게임도 함께하는 퍼페추얼 펫 인형 로봇 6가지를 선전하는 CF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떠나 눈이 내린 산길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KD는 젬마 이모가 생일 선물로 준 펫 인형 로봇과 함께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며 가다가 눈발이 점점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자 도로에 멈춰서 제설차를 기다리는데 그만 정면으로 달려오던 제설차가 들이받고 맙니다. 얼마 후 펀키 장난감 회사에서 젬마는 지금까지의 펫 인형 모델과는 다른 인간과 표정이나 말투, 행동이 모두 같은 안드로이드 인형을 팀 동료 콜과 테스와 함께 개발 중인데 이를 알고 실험실로 찾아온 오너인 데이비스가 화를 내며 새 펫 모델이 나올 때까지 이 개발권은 중단하기로 했는데 경쟁사인 퍼지스에서 펀키사의 펫들보다 반값인 인형들을 출시했다고 닥달을 합니다. 그러자 젬마는 완벽한 대화형 모델 3 제너레티브 안드로이드인 메간이 성공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메간과의 대화를 시연합니다. 처음에는 오너 데이비스와 인사를 하면서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가지만 팀원 콜이 부품 하나를 빼먹고 조립하는 바람에 메간의 얼굴이 녹아내리면서 폭발하고 맙니다. 화가 난 사장 데이비스는 메간은 창고에 쳐넣어버리고 새로운 펫 모델을 일주일 안에 완료하라고 소리치며 떠나고 얼마 후 메간의 부품들은 박스에 정리되어 버리고 젬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언니 부부의 딸 조카 KD를 이모 젬마가 임시 보호자로 지정되어 데리러 오라는 것입니다. 집에 함께 온 KD는 부모를 잃은 충격에 이모 젬마를 서먹서먹해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옆집의 대형견까지 울타리를 넘어와 KD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수 신혜성과 린이 부릅니다. 사랑 후에. 저만치 그녀가 떠나요. 마치 바쁜 사람처럼
아쉬운 맘에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나를 두고 인사까지 잘했는데 눈물은 감추지 못해 싫단 걸음을 억지로 재촉하는 날 그땐 모르죠. 돌아보지 마요. 계속 걸어요. 울먹일 그대를 보며 다시 나 그대를 안고 싶어. 달려갈지 모르니 사랑하세요. 누구든 다시 행복한 그대를 보면 이 맘 정리하기도 쉬울 테니 나를 도와줘요. 손잡고 걸었던 이 길은 그늘진 채 걷고 있죠. 작은 눈물에 흐려지는 그대 모습 마지막이죠. 돌아보지 마요. 계속 걸어요. 울먹일 그대를 보며 다시 나 그대를 안고 싶어. 달려갈지 모르니 사랑하세요. 누구든 다시 행복한 그대를 보면 이 맘 정리하기도 쉬울 테니 나를 도와줘요. 어디로 가는지 걷고 또 걷죠. 어쩌다 우리 이별까지 온 건지 난 모르겠어요. 자신 없어요. 그대 없는 그 사는 쉴 새 없이 뜨는 후회 속에 아파하며 살 텐데 돌아봐줘요. 한 번만 다시 반가운 그 목소리에 형이 없는 내 발이 멈추도록 나를 불러줘요. 아직 사랑해요. 젬마는 조카 KD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면서 다가가 편안하게 집에서 잘 지내자고 하자 KD는 자기 전에 엄마처럼 이야기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젬마는 낯설기는 하지만 핸드폰을 켜서 읽어주고는 언니 가족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혼자 잠들어 있는 줄 알았던 KD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는 안타까워합니다. 다음 날 기관에서 보낸 세라피스트 리디아가 방문하는데 KD가 젬마의 보호 아래 잘 지내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KD는 그저 장난감을 쥐어주고 같이 놀진 못하며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하자 심리치료사 리디아는 KD의 큰아빠 가족이 KD의 보호자 신청을 했다면서 젬마와 KD가 같이 지내는 것이 적합한가 여부에 대해 몇 차례 지켜보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KD의 보호자가 되려면 젬마가 몇 가지는 변화돼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날 밤 KD만 남겨놓고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젬마는 고민을 하다 작업실에서 새로운 펫 모델 디자인을 하는데 찾아온 KD에게 대학에 다닐 때 만들었던 장갑을 끼고 원격 조정하는 원시적인 지능형 로봇 브루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KD가 만약 이런 브루스 같은 장난감이 있다면 난 다른 장난감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말에 자극을 받은 젬마는
그때부터 박스에 챙겨왔던 망가진 메간의 부품들을 꺼내 수리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사장 데이비드에게 새로운 퍼페추얼 펫을 한 주만 미루자고 메일을 보내고 팀원 콜과 테스와 함께 작업실에서 모델 3 안드로이드 메간의 제작에 열을 올립니다. 가수 수키가 부릅니다. 가슴아 안 돼. 자꾸 이러면 안 돼. 결국 힘들 건 난데 나만 또 다시 울게 될 거야. 늘 그랬었잖아. 다 알고 있잖아. 왜 또 가슴아 흔들려. 혼자 바라보다가 혼자 기다리다가 내 맘 다 해져버릴지 몰라. 왜 멈추질 못해. 왜 거두질 못해. 나만 다칠 뿐인데. 가슴아 그 사람 사랑하지 마. 가슴아 그 곁에 자꾸 가지 마. 봐 이렇게 아플 거면서 사랑한단 그 말도 한마디 못할 거면서 눈물아 그 사람 보이지 않게 차라리 나의 눈을 감겨줘. 더 보고 싶어도 더 가고 싶어도 가슴아 안돼. 아픈 끝이 보여도 안 되는 걸 알아도 내 맘 나조차 어쩔 수 없어. 널 잘해낼수록 또 베어낼수록 점점 커질 뿐인데. 가슴아 그 사람 사랑하지 마. 가슴아 그 곁에 자꾸 가지 마. 봐 이렇게 아플 거면서 사랑한단 그 말도 한마디 못할 거면서 눈물아 그 사람 보이지 않게 차라리 나의 눈을 감겨줘. 더 보고 싶어도 더 가고 싶어도 가슴아 안돼. 다가서기엔 너무 먼 사람. 다 잊어내기엔 너무 아픈 그 사람. 사랑아 더 이상 내게 오지 마. 사랑아 날 제발 비켜가 줄래. 또 내 가슴 울릴 거라면 낫지 않을 상처로 못 쓰게 만들 거라면. 가슴아 그 사람 지울 수 있게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춰줘. 다시는 울지 마. 사랑해 울지 마. 가슴아 안 돼. 일주일 후 잼 많은 조카 KD와 함께 회사로 와 만날 사람이 있다면서 놀이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금발을 한 KD와 같은 크기의 사랑인형 앞에 서서 브루스와 비슷하지만 메간은 혼자 다 한다면서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 뒤의 스위치를 켜고 메간의 손바닥에 KD의 손가락을 대며 안녕 메간, 난 KD야 라고 부르자 메간이 동작을 하며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페어링되어 KD를 주사용자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모두 사장 데이비스와 팀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메간은 KD와 친구처럼 옷차림을 칭찬하고
미소를 지으며 책상에서 색펜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물을 묻히면 나타나는 KD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려서 KD도 젬마도 지켜보던 팀원들과 오너 데이비드도 만족해합니다. 흥분한 사장 데이비드는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서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완전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인 메가는 젬마의 집에서 KD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끊임없는 자율황상 기능과 티타늄 코어의 몸체와 바이오닉 퓨전 칩, 그리고 6가지 피부색으로 주문 제작되며 온라인으로 지식 정보를 얻어 사용자와 어떠한 대화나 생활 규칙, 안전에 대해 모든 것을 케어하는 메간이라는 타이틀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젬마에게 팀원 테스는 메간이 부모를 도와주는 거지 부모를 대신하라고 만든 건 아닌데 넌 KD와 언제 함께 할 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내자 KD는 내 딸이 아니고 사고 후 제일 행복해 한다면서 지금은 메간과 많은 시간을 보내 이사회의 승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로봇 메간이 전부 듣고 있다가 KD 부모는 어떻게 죽었냐고 물어보자 팀원들은 깜짝 놀라고 젬마가 종료하라고 명령하는데 메간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KD의 부모 이름과 차량 사고, 사망 장소 등을 열거하며 KD와 대화를 위해 죽음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분석을 시작하고 스스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나도 죽나요? 라고 묻자 너무 놀란 젬마가 제2주 사용자로서 오프 명령을 내리자 그제서야 메간이 종료됩니다. 음악그룹 어쿠스틱 콜라보가 부릅니다. 너무 보고 싶어. 혼자 이별을 하고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너 없는 하루를 살아보고 너 없는 채로 잠들어 본다. 잊을 수 있다고 다짐을 해보고 다 잊은 척 웃어도 보고 별일 아닌 듯 혼자 영화도 보고 너의 빈자리 채워본다. 가끔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면 나 하루 종일 너를 찾아 헤매보고 손잡고 걷던 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혹시 네가 올까 가슴 설레본다. 잘 살 수 있다고 다짐을 해보고 태어난 척 웃어도 보고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어 오늘따라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술에 취한 채 추억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너를 기다린다 다시 너를 기다린다 다음날 정원에서 KD가 장난감 활을 가지고 전쟁놀이를 하며 놀고 있는데 이를 거실 창으로 지켜보고 있던 메간이 장난감 화살이 옆집 개구멍으로 날아가자 화살을 주우려 손을 넣는 순간 대형견이 메간의 손과 목덜미를 물어뜯고 난리가 납니다. 이를 말리던 KD의 손까지 물려 비명을 지르자 소리를 듣고 젬마가 달려오고 대형견은 도망을 치는데 옆집 여자는 오히려 담장을 고치지 않은 젬마에게 소리를 지르자 메간은 그 여자를 노려봅니다. 상처를 치료한 후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옆집 개가 담장을 넘어오지는 않아 경찰도 조치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이를 모두 메간이 지켜보는데 그날 저녁 옆집 대형견이 사라지고 아침부터 개 이름 듀이를 부르는 옆집 여자의 목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얼마 후 펀키 장난감 회사에 이사회가 모여 사장 데이비스가 브리핑을 하는데 드디어 메간이 소개되고 KD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의 죽음과 그리움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는 KD에게 다가간 메간은 엄마와의 추억을 얘기해보라고 하고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시켜 다시 재생으로 들려주면서 이 모든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노래까지 불러주면서 KD의 눈물을 닦자 따뜻하게 포옹으로 마무리되고 이사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성공리에 끝난 프레젠테이션 후에 KD는 메간과 더욱 가까이 지내게 되고 그로 인해 젬마와는 사실상 더 멀어지는데 얼마 후 세라피스트 리디아가 KD와 면담을 하면서 그린 그림에 대한 감정을 묻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이때 메간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실체적인 가족과 같은 메간을 보며 심리치료사 리디아는 애착 이론을 들면서 KD가 행동 모델을 이모 젬마가 아닌 사람 같은 장난감이 자신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놀라운 장난감을 아이에게 주어 인형과 감정 교류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면서 그 커넥션을 풀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골대 여인 가수 김보경이 부릅니다. 지금 술 한잔 했어. Yes, punch with a big K. It's alright. I'm sorry, and I miss you. 지금 술 한잔 했어 다 잊고 싶어서 그 사랑을 잊고 싶어서 Remember that 이 나쁜 사람 지켜준다 내게 말해놓고 아무리 마셔봐도 취하지가 않아 쓰리쓴 독주라도 쓰러지지 않아 Drunk as hell, what I can't fight 네 추억과 또 싸워 alright
조카 KD는 대화도 숙제도 학교 이야기도 이젠 이모 젬마와 나누기를 꺼려하고 식탁 앞에서 대안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자 KD 편을 들던 메간에게 젬마가 오프를 명령하지만 메간은 오프된 척하면서 이젠 제2의 주 사용자인 젬마가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안학교의 입학 행사에는 메간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가게 되는데 대안학교라서 이런저런 아이들 속에 브랜든이란 불량 학생도 있었고 혼자 나무 열매를 줍고 있던 KD를 괴롭히자 어디선가 나타난 메간이 KD를 보호하기 위해 브랜든의 한쪽 귀를 뜯어내고 기괴한 모습으로 엎드려 달리며 쫓아가자 숲속 도로로 굴러떨어지며 차에 치여 숨지고 맙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과 옆집 여자는 사라진 대형견을 찾고 있었는데 늦은 밤까지 개 뒤를 잤던 옆집 여자는 개소리를 따라 차고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숨어있던 메간을 만나 고압 세차기로 살해되고 맙니다. 다음날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죽은 브랜든이 차량 사고 전에 귀가 떨어져 나갔다면서 살인사건이 2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메간을 멀리서 바라보던 젬마는 우연히 아닌 것 같은 섬뜩함이 들어 메간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 중에 브랜든과 만나는 영상을 열자 갑자기 지워지고 접촉이 끊기며 클라우드 저장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메간이 나타나 젬마의 표정과 상태를 분석하며 의심을 하자 펜을 보여주며 유인해 수동으로 메간의 목뒤 스위치를 꺼버린 젬마는 급하게 메간을 포장해서 회사 실험실로 가 팀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상의하는데 회사에선 메간의 공개 행사를 4시간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라 모두 젬마의 의심에 대해 잠재 위협이 없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행사 중단은 힘들다고 합니다. 한편 KD는 메간을 뺏어간 임모 젬마에게 화가 나서 발악을 하며 때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자 젬마는 조용히 KD를 설득해 집으로 향하는 데 성공을 하고 동료 테스에게 메간이 절대 실험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가수 허각이 부릅니다. 짧은 머리. 멀리서 걸어오는 그대 모습이 참 달라 보여 한없이 예뻐 보이는 그댈 붙잡고 함께 걸어가 짧은 머리 짧은 치마 쌩얼인 얼굴 너 오늘 왠지 예뻐 짧은 머리 하얀 셔츠 체크 넥타이 오빠도 오늘 멋져 짧게 자른 그대 봄과가 너무나도 난 예뻐 사랑스러운 우리 둘이서 절대 변하지 마요 조금만 어색한지 머리를 만지는 그대 모습이 왜 이리 귀여운 건지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가 짧은 머리 짧은 치마 쌩얼인 얼굴 너 오늘 왠지 예뻐 짧은 머리 하얀 셔츠 체크 넥타이 오빠도 오늘 멋져 짧게 자른 그대 봄과가 너무나도 난 예뻐 사랑스러운 우리 둘이서
실험실 거치대에 단단히 묶여있던 메간은 동작하지 않는 듯 팀원 콜과 테스를 속이고 변압기를 터뜨리고는 탈출을 합니다. 그 시각 회사의 행사장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는데 사장 데이비스가 사라진 메간을 잡다가 칼을 들고 나타난 메간이 춤을 추며 쫓아오자 도망치다가 찔려 죽임을 당해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행사장을 빠져나온 메간은 손쉽게 차를 몰아 젬마의 집으로 향합니다. 젬마는 잠든 KD를 확인하고 거실로 나오는데 갑자기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리자 불을 켜라는 젬마의 명령에 음성인식 홈 IoT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메간이 연주하고 있자 놀라는데 자신을 폐기하도록 그냥 둘 거라 생각했냐면서 자신의 프로토콜은 젬마가 준 런닝 모델로 KD와 모든 걸 함께하며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음성인식 IoT 장비를 조종하며 젬마에게 포기할 것을 협박하는데 그때 KD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자 메간이 젬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막으려 하고 젬마는 KD까지 죽인다는 메간 때문에 지금 메간을 고치고 있다며 방으로 돌아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힘으로 겨루지만 상대가 되지 않아 목을 조르던 메간을 물컵으로 얼굴을 때려 합선으로 잠시 멈추자 간신히 빠져나온 젬마는 작업실로 도망을 치고 문을 부수며 쫓아온 메간이 망치를 들고 다가오자 전기톱으로 메간의 얼굴을 사정없이 자르는데 금발머리와 이마가 찢겨지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젬마는 메간에게 제압을 당해 위기에 처하고 나를 죽이면 KD가 잭슨빌에 있는 큰아버지와 살 텐데 거기에까지 갈 거냐고 하자 자신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 젬마를 죽이지 않고 펜으로 머리를 찔러 말기 환자를 만들어 간병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 작업실로 들어온 KD는 표정으로 심리를 파악하던 메간에게 우리의 다른 가족을 소개한다며 장갑을 끼고 수동 조종 로봇 브루스를 작동시켜 메간의 몸통을 잡아 뜯어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상만 신반 남은 메간이 덤벼들자 젬마가 머리를 내려쳐 얼굴 부분이 뜯겨지고 KD가 송곳으로 전자회로를 파괴해 동작이 멈춥니다. 팀원 테스와 경찰이 출동하며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젬마와 KD가 집을 나서는데 책상 위에 있던 음성인식 홈 IoT 장비에 불이 켜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메간은 모델 3 제너레이티브 안드로이드의 약자로 스스로 온라인 정보를 취득하며 학습하는데 가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학습한 모든 정보의 광범위한 지식과 신체적으로 인간보다도 강한 힘과 운동신경을 가지고 다른 기계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한 만능 로봇입니다. 처음에는 젬마의 조카 KD와 함께하며 단순 장난감 그 이상의 호감을 쌓는 좋은 친구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학습한 정보에 따라 차츰차츰 선을 넘어가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옆집 대형견이 KD를 위협하자 보복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KD를 괴롭히던 못된 친구 블렌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옆집 아줌마까지 살해하면서 젬마까지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위기를 느낀 젬마가 자신을 폐기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로 KD에 대한 집착을 넘어 살인 로봇으로 폭주해 오직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인간처럼 선글라스에 금발인 섬뜩한 호러 캐릭터가 돼버립니다.
책을 읽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물론 함께 수다를 떨며 감정적인 유대를 하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 춤을 추는 등 오싹한 행동은 영화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특히 의지할 존재가 필요했던 소녀 KD가 AI 로봇인 메간에게 종속되는 모습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수많은 IT 기기들에 의존하는 오늘의 우리와 겹쳐지면서 공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SF 호러 영화 메간이었는데요. 영화 메간은 블룸하우스 프로덕션의 신작으로 영화 소우와 컨저링 시리즈 등 호러 영화의 대가인 제임스 완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해 장르적 컨셉이 확실합니다. 창조주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의 무자비한 살상은 스마트 기기에 둘러싸인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언제나 두렵게 만들고 인형의 모습을 한 메간의 외모는 전설적인 호러 캐릭터 척키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스토리 상황에 관객들을 놀래키는 데 성공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관객에겐 다소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고 중간중간에 허리우드적 코믹 요소를 넣었지만 그리 공감하지는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윤미래가 부르고 펀치가 피처링한 잘 지내고 있니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사랑했던 너의 미소 그리웠던 이 마춤도 오랜 기억 속에 남아서 가끔 네가 그리워지고 내 잘 지내고 있니 그 다정했던 말투도 여전히 네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내 맘은 아직 널 향해 달리는 running man 자주 걷던 길도 낯설어 너 없는 여기에 텅 빈 마음 모든 게 처음 같은 지금이 싫어 널 그리워하는 내가 미워 오랜 기억 속에 그리움의 잔을 비워 Heal up, reel up, bring it back, come back one time rewind Powerful impact 그대로 돌아가 내게 전부였던 그대로 돌려놔 사랑했던 너의 미소 그리웠던 이 마춤도 오랜 기억 속에 남아서 가끔 네가 그리워지고 내 잘 지내고 있니 그 다정했던 말투도 여전히 네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잘 지냈니? How you doing? 실없이 혼자 말하다가 울다 웃는 나 그리운 너 생각하며 나 또 묻는다 너도 내 생각에 잠겨 새벽밤에 잠들까 아픈 마음을 달려 나도 새벽밤을 타 Heal up, reel up, bring it back, come back one time rewind Powerful impact 그대로 돌아가 내게 전부였던 그대로 돌려놔 사랑했던 너의 미소 그리웠던 이 마춤도 오랜 기억 속에 남아서 가끔 네가 그리워지고 내 잘 지내고 있니 그 다정했던 말투도 여전히 네 마음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너도 생각나니 우리가 함께였던 행복했던 날들 기억해